밤 11시 서울 강북구의 작은 분식집.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정리를 마친 이수지는 지친 몸을 의자에 맡긴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깊은 걱정이 서려 있다. 하루 종일 떡볶이를 끓이다가 손등을 대인 자국이 선명하다. 요즘 들어 자주 다친다.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서 손이 자꾸 미끄러진다. 옆방에서 공부하던 딸 지민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한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공부해.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지고 중3 딸의 학원비는 밀려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이혼한 남편은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끊었다.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린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 복을 부르는 여자. 평소 같으면 스팸으로 치부했겠지만 지친 마음은 그 메시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뺏긴다.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점을 보는 서무당이에요. 언니가 100번째 고객이세요. 지금 언니에게 정말 큰 복이 와 있어서 연락드려요. 귀인을 만나야 복이 들어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100번째라는 말에 그리고 귀인이라는 단어에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점점 구체적이다. 언니, 지금 분식집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어머님 치매로 고생하시고 따님 교육비도 걱정 많으시고요.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걸까? 혹시 진짜로 신에 계시일까? 메시지는 계속된다. 언니,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올해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귀인을 만나야 해요. 평범한 자영업자에게 찾아온 한 통의 메시지. 그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결국 서무당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대 중반쯤의 여성, 따뜻하고 다정하다. 언니,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어젯밤에 언니 꿈을 꿨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무당은 생년월일만 듣고도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정확한 상황을 말한다. 언니는 정유년생이시죠. 지금까지 고생한 건 다 복받을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올해부터 대운이 바뀌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다. 누군가 이해해주고 희망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데 언니, 이 복을 받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해요. 언니 팔자에 귀인복이 와 있는데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풀려요. 목소리가 점점 급해진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언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언니 관상을 보니까 얼굴에 큰 상처가 날 운이 보여요. 수지는 깜짝 놀란다. 상처요? 화상이나 외상으로 최소 3개월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요. 손등에 화상 자국 있죠. 그게 징조예요. 수지는 전율한다. 어제 대인 상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강남역에서 귀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다음 날 강남역 카페. 서무당이 말한 귀인 김민호가 등장한다. 단정한 정장 차림, 온화한 인상. 그는 자신을 건설회사 부장이라고 소개한다. 서무당님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다고요.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사업 실패로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서무당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수진 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제는 좀 기대고 살아야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다. 위로받는 그 순간 수진의 눈가가 젖는다. 며칠 후 두 번째 만남.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수진 씨가 이렇게 예쁘신 줄 몰랐네요. 평소에 너무 고생만 하셔서.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진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꺼내는 새로운 제안. 회사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원금 보장에 월 20% 수익이 보장됩니다. 수지는 망설인다. 투자라는 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달라요. 정부 정책과 연관된 프로젝트라 100% 안전합니다. 수진 씨야말로 이런 기회로 인생 역전을 하셔야죠. 그날 밤 서무당이 전화를 건다. 언니, 귀인과 잘 만나셨죠?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귀인과 더 가까워져야 해요. 음양에 좋아해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만물이 생기듯이 귀인과 하나가 되어야 진짜 복이 옵니다. 점점 노골적인 말. 수지는 당황하지만 최근 들어 가게 매출이 조금 나아진 듯 보이자 흔들린다. 언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언니 팔자를 바꾸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요. 결국 수지는 민호와 하룻밤을 보낸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낀 위로가 복잡하게 얽힌다.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건 운명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며칠 후 서무당이 다시 전화를 건다. 언니, 이제 귀인과의 인연이 완성됐어요. 하지만 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액막이 굿을 해야 해요. 처음엔 50만 원이라더니 점점 금액은 불어난다. 애군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동시에 민호도 투자 참여를 권유한다. 1,5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수익이 납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모아둔 돈 1,500만 원과 굿 비용 500만 원. 총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약속된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다. 민호는 프로젝트 지연을 핑계대고 서무당은 굿의 효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만 끈다. 민호 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수진 씨, 조금만 더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다. 결국 의심이 든 수지는 직접 한국건설에 전화를 건다. 김민호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수지는 민호가 자주 들렀던 편의점을 찾아간다. 사장이 말한다. 그 사람 이상했어요. 어떤 땐 정장 입고 신사처럼, 또 어떤 땐 가발 쓰고 여자 옷을 입고 왔어요. 목소리가 같더라고요. 며칠 후 CCTV 화면에 잡힌 충격적인 장면. 민호가 차 트렁크에 돈 봉투를 숨긴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가발과 치마 차림의 인물이 그 봉투를 꺼낸다. 같은 인물이다. 수지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진다. 비슷한 수법의 신고가 이미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본명은 박성철, 전문 사기범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난다. 부산의 김영희, 대구의 박미란, 모두 같은 문자, 같은 수법으로 속았다. 법정의 선 박성철, 평범한 중년 남성의 얼굴, 수진이 믿었던 귀인도 의지했던 서무당도 그 안에 없다.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니까 여성 무당이라 더 믿었죠.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었어요.
수지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한다. 재판부는 박성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하지만 돈의 대부분은 이미 탕진되어 회수할 수 없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믿음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하다. 시간이 흐르고 수진은 여전히 분식집을 지킨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졌다.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다시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당신은 101번째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수지는 메시지를 가볍게 삭제한다. 그리고 딸과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끓인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을 맺는다. 절망과 불안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의 시작입니다. 진짜 귀인은 당신의 지혜와 의심, 운명의 주인은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